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견조할 걸로 예상이 되죠. 미국 시장 비록 이제 뭐 살짝 조정은 받긴 했지만, 전반적인 횡보세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PMI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S&P 500에 조사를 하는 건데, 52.2 나왔습니다. 이거는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면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많이 줄었다 하는 부분. 또 이제 6월에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1.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건설 지출이 0.4% 늘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1.1%나 감소를 했으니까 예상치보다 1.5%나 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뭐 GDP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거가 역성장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확산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어제 이제 S&P 500뿐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수급이 견조했다는 뜻이고, 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S&P 500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죠. 정고점 부분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쉬어갑니다. 쉬어가고요. 쉬어가는 와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실망매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단기 매물들이 나오면서 뭐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 빠질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여기와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잇는 선이죠. 이 정도까지 보면 이제 한 4천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은 속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올 이제 고용지표. 가령 고용지표가 뭐 엄청나게 뭐 축소됐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견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PI가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CP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 정점론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로구나 이러면서 뭔가 좀 또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곧바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시장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또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라고 그랬죠. 또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덜 나오고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지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거다라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 부분은 상당히 이제 뭐 조금 덜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격은 있겠죠. 가령 9.5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충격은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미 원자재 가격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이제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거의 이제 힘을 많이 얻었고, 이제 시장의 대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CPI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잠깐 흔들리고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하락을 좀 해줬습니다. 달러를 보시면은 요즘에 달러의 그 흐름 자체가 올라가다가 지금 이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아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7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은 다시 뭐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달러가 이제는 뭐 정점은 찍었다. 또 달러 정점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은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환율을 볼 텐데 이 환율 유로 달러를 봐야 됩니다. 유로 달러를 보시면 유로 달러가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는 바람에 엄청 빠졌다가 쌍바닥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유로 달러가 1.03 포인트를 위로 상방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그럼 다시 또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 유로 달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로 달러가 오늘 내일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달러가 오늘 밤에라도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은
쭉 올라가 준다면은 그럼 달러가 이제 한번 빠지는데 달러가 만약에 이런 데를 한번 깨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저점 같은 데를 깨게 되면은 이제는 변곡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밤에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아마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뭐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큰 걱정은 없어요. 대신 이제 달러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미국 시장 쉬어갈 만한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 전까지는 뭔가 좀 행보세 그러면 종목 장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관련주들은 종목 장세라는 건 지수보다도 이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지수 관련주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그 중소형주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더 챙겨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뭐 엄청나게 뭐 예전처럼 막 하락이 엄청나게 온다든가 이제 그런 장세가 아니라 정말로 활발한 종목 장세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할만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계속 강세 흐름을 유지합니다. 특히 이제 애플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쪽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애플 차트인데 애플 차트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요 근래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양봉을 내고 있어요. 양봉을 4개째 내고 있습니다. 가령 애플이 지금 $3,000 위쪽으로 돌파가 되게 되면은 아마 S&P 500도 한 번 더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나스닥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애플도 조금 이제 그 힘을 좀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의 힘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시장 견조하다 봐야 되겠고요. 이런 기술주들이 강합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에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고 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는 미국 쪽에 좋은 소식이 또 들렸는데요. 이제 미국 쪽이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에 관련된 규제가 조금 시작되려는 움직임 같아요. 이제 뭔가 좀 중국 배터리를 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할 것 같은 이제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차전지 관련주, 우리나라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는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미국의 에너지주들은 약세를 또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들은 약세인데 그다음에 이제 반대급부로 신재생 요즘에 강하지 않습니까? 계속 신재생 말씀드렸죠. 풍력도 강하고 태양광도 강합니다. 이제는 원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죠. 원전 쪽도 같이 올라갈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원전까지 같이 보시고 의류주들이 우리나라가 좀 약했어요. 근데 나이키를 보시면은 이제 나이키가 빠지면서 그랬는데 나이키를 보시면 이제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려는 박스권을 지하 1층을 좀 탈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 관련주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러티입니다. 뭐 이제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종목은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부분들이실 거고요. 지금 이제 EU에서 그린 텍소노미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이 확정이 됐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뭔가 좀 기대감들이 그동안에 이제 걱정이 있다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8월까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우리가 한국 텍소노미 이렇게 얘기하죠.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언급을 미리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유럽 쪽이 어떻게 결정 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도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고요. 8월 달에 아무래도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 모멘텀을 타고 원전 관련주들 이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5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의 있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의도 약속이 됐죠. 또 지난번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상당히 축소를 시켰는데 이번 정부에서 다시 그것을 이제 확산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건설이 재개됐고 또 건설 중인 지금 원전 4기도 준공이 이제 적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들 이제 여러 가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쪽에
이제 러시아에서 그쪽에 이제 그 1차 업체고 2차 업체로 우리나라를 탁 찍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약이 임박했다. 물론 그 한수원 쪽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게 뭐 8월 중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남아 있고 또 체코하고는 8조 원 규모의 어떤 지금 딜이 좀 되고 있고요. 이건 벌써 이제 협의 중에 들어가 있고 또 폴란드하고도 2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것들은 한번 움직이면 수조 원대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원자로 SMR 쪽의 설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주기기 생산 업체고요. 뭐 그 외에도 해상풍력, 가스터빈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원전 쪽 그러면은 실제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쨌든 뭔가 좀 실적이 나올 만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의 기미가 있죠. 매수가는 뭐 시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